번째 이슈, 오늘 3월 이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수원대 이수정 교수의 망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망상, 진짜 문제가 있죠. 어저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죠. 피습을 당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막 그냥 주변에서는 막 정치 테러란 말을 막 남발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 테러라고 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이재명을 테러한 거거든요. 정치를 못하게 하려고. 그 정치적인 거에 반발해가지고 정치 테러가 맞아요. 근데 이 15세 소년이 배현진 의원을 이렇게 피습해서 돌멩이로 위협하고 이렇게 정말 폭력을 가한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문제가 많은 건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 우발적인 건지, 그 애가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뭐 여자아이들이 스토킹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배현진 의원을 목표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배현진 의원이 아니었어도 뭐 특정 유명인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치 테러인지 아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거는 정치 테러냐 이거야 아니냐에 따라 관계없이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야권이건 여권이건 좀 규탄하고 있고, 정치 테러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비판하고 있고, 이런 혐오의 정치를 그만두자. 국민들이 자꾸 정치인들을 막 혐오하게 되는 게, 정치권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대를 막 아주 혐오의 이 대상으로 여겨갖고 이거 막 심어주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권 야권이 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에는 막 동의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피습 사건을 이수정이가 TV조선 시사쇼 정치다라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로 뭐라고 했냐. 아직 사실은 배현진 의원 피습된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가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아직도. 더군다나 이건 어저께 인터뷰거든요. 어저께는 더 아는 게 없지. 그런데 나는 이 여자가,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진짜 형편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인간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저께는 국회의원보다는 이런 범죄 전문가로서 나와갖고 인터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배현진이 여성이라서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겁니까? 기사 한번 볼게요. 시사쇼 정치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가해자가 정말 그렇게 어린 미성년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보통 14, 15살 아이들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린 청소년이라면 이건 온라인을 통해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름의 끝에 지금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라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런 건 있지요. 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현진이 아니고 정말 아주 건장한, 국회의원 중에서 몸이 건장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였으면은 이런 중학생 애들이 과연 돌멩이 갖고 와서 테러할 마음 가졌겠어? 상대가 여성이니까 하려고 했겠지. 지금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맞습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이런 폭력으로부터 좀 더 노출이 되어 있다. 뭐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모든 문제를 그냥 남성, 여성으로 나눠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게 또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갈라치기예요. 지금 정치인에 대한 이 피습, 테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는 상대를 너무 이렇게 막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자꾸 편가르게 싸움하고 그러지 말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수정이는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냐? 배현진은 여성이라서 당한 것이다. 이 말이 여성들을 막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이게 또 다른 여성 혐오, 남성 혐오를 끄집어 올라갔고 또 남성과 여성 간의 성대결을 또 불러일으키는 아주 나쁜 발언이라니까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특별하게. 그 남자애 조사해봤더니 얘가 여성에 대해서 이상한 사이트에서 여성 혐오 뭐 그런 것들 노출됐더라.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이건 여성이니까 당한 거야. 대한민국의 성별이 전세 성별이 남자 아니면 여성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3의 성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보통 우리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 여성을 상대로 한 무슨 나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거는 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얼마나 편해. 여성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쟤 여성이니까 벌어진 거야. 모든 게 다.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당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겠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어떡하냐. 그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남성을 혐오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또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남자 대 여자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성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여성에게 당했다라고 또 그 피해 의식으로 또 분노하고 반면에 남성들은 그 남자가 잠재적인 범죄자야? 왜냐면 여성들이 여성에게서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남성들을 거의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 의식도 있는 거거든요.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만만히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있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세대 간에 남성 간에 갈라치기해서 싸움 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니까. 난 그래서 이수정이 아주 나쁜 년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년이라고. 대학 교수라는 년이 무슨 전문가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야.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골 때리다니까요.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런 게 또 일관성이 있냐? 일관성이 있지도 않아요.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 이수정이가. 이거와 관련해 갖고 이준석 신당의 허은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이수정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이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입니까? 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남녀 갈등의 오해의 골은 더 깊어지고 문제의 골은 더 어려워질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수정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허은하의 비판한 것도 가만히 보면 물론 허은하의 말에 대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 허은하의 이 발언은요. 사실은 이준석이 하는 발언과 거의 비슷하지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대 젊은 여성보다는 젊은 남성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허은하가 하는 말은요.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이거를 그냥 남성 여성 날아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그 사람들한테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 막 반발감이 심하거든요. 뭐야 그게? 반발감이 심해. 그런 남성들을 거의 대변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치인들끼리 서로 대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괜히 남성과 여성 간에 성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계속.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결국은 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나쁜 년들이 아주.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요 주제와 관계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수정 같이 무슨 문제만 터지면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전문가답게 깊이 있게 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단순해. 여자기 때문에. 그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막 줄리 뭐 이야기하면서 말 나왔을 때도 이수정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예쁜 여성에 대한 무슨 뭐 혐오 조장하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또 이걸 또 여성 남성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건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남성 여성의 문제 여성의 피해 의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는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굽니까? 정의당의 이 4인방들 있죠. 류호정, 장혜영, 강민진, 배복주. 정의당에서 지들이 엄청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의당을 완전히 그냥 젠더 정당으로 만들어버린 이 4인방이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어서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을 막 부추겼던 인간들이에요. 이 4인방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야. 나쁜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지금 류호정 같은 경우는 어디 갔습니까? 정의당 탈당해갖고 금태섭하고 지금 붙어있죠. 배복주는요. 정의당 탈당해갖고 박원석이랑 같이 어디 갔어요? 지금 민주당 탈당 한 3인박 있죠? 그들하고 같이 붙어버렸어요. 미래연합이었나 뭐였나 이름도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준석 밑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나 너무 궁금해. 요번에 배현진 의원 그 사건에 대해서 류호정과 배복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난 진짜로. 평소 같았으면은 이 류호정이나 배복주가 이수정보다 더 심하게 이거는 여성 혐오다. 여성이가 당한 거야. 그렇게 떠들 만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나 아까 허은아 봤지만 지금 이준석 신당은 절대로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당이거든. 그런데 그 이준석한테 지금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류호정과 배복주거든요. 나 두 사람한테 묻고 싶어. 두 사람은 지금 이수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가 참 골 때려요. 하는 짓을 보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이 좀 두서없이 가고 있지만 이수정 같이 모든 문제를 남성 여성이라고 딱 나눠가지고 해석하고 얼마나 간단해 이게. 뭐 전문가도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야. 무슨 문제만 터지면 여성이어서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부끄럽다 진짜. 제발 언론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 났을 때 이수정하고 인터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수정이 무슨 전문가야 저까진 게. 정치인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치적인 것만 하고 이런 전문가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번 전문가들. 제발 다른 사람하고 인터뷰해야지. 왜 너랑 나도 없이 꼭 이수정한테 이거 인터뷰할지 모르겠어. 이제 이수정 그만해야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수정이가 얼마나 딱 봤을 때 정상이 아닌지. 저는 이수정이 오히려 정치권 들어오고 잘한 것 같아. 그냥 그동안은 그냥 전문가라는 딱 방송 그 뭡니까 가면을 쓰고 나올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이수정 교수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날카로워 냉철해 전문가야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정치권 들어오면서 이수정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가 막 드러나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그 배현진 의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라고 했냐. 오늘 페이스북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황당해. 배현진이 비슷한 거 관련해가지고 자기도 배현진과 비슷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거를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 오늘 올린 거예요. 진짜 황당해요. 난 그래서 보고 이 이수정이가 정신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 상담을. 정상이 아니에요. 출마 소식을 접하고 처음 쪽지를 받은 협박 메시지. 본인이 협박을 받았대요. 연구실 문틈에 끼워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 야,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아니, 이수정이 대학 교수고 이수정의 연구실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수원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수정 연구실이 어디 있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연구실 문틈에 협박 편지가 있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연구실에 이 편지를 넣고 간 거는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 있다는 거네?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만약에 자택에 내 집에다가 어떤 협박 편지를 넣고 왔어. 그러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 집을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의외로 누군가의 그런 집 주소 정보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확인이 어려워요. 개인정보 보호. 우리가 어떤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 집 주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막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곳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갖고 뭘 주고 간다는 게 사실은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 그런데 집도 아니고 무슨 자기만 아는 그런 것도 아니야. 연구실. 연구실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실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넣고 갔대, 쪽지를.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동선과 위치가 다 노출됐어. 어떡해?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말만 보면은 본인 말로는 협박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걸 차오로 치고 자기 연구실 문틈에다가 뭔가를 주고 갔다고 해서 이게 내 위치와 동선이 뭐 노출됐다 말하는 거, 이거부터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지만 잊기로 했다. 너무 두려웠대. 이 협박 메시지가 뭐였길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나 자신도 대한민국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좀 뭐라 할까? 이 또라이가 되죠, 또라이. 갑자기 여기서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왜 나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12월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12월 초에. 한 달 전. 그래서 배현진 의원의 일이 남일 같지가 않대요. 빠른 K룹입니다. 우린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하여간 지난 12월 초에 자기 연구실에 누군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갔고,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기도 이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배현진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이 협박 편지를 공개를 했어요. 협박 메시지.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해? 아니면 폭력? 협박인가? 공개를 했어. 그 내용이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교수님, 부재 중이라 편지 남기고 갑니다. 연구실이니까.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만나러 가갖고 교수님 안 계시면은 간단한 메시지 적고 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스토킹은 아니잖아. 뭐 연구실에 가는 건데. 교수님 출마 의지 잘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나가시는데 왜 국민의 힘입니까? 우리 수원은 국회의원, 수원시장, 도지사 전부 민주당인 유일무이한 도시입니다. 정조대왕의 가르침을 잘 받는 수원 시민으로서 사지로 가시지 마시고 민주당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야 합니다. 수원의 훌륭한 인물을 잃고 싶지 않은 유권자 올림. 이게 협박 메시지예요?
아, 저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나, 씨발. 이걸 보낸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지 조교인지 아니면 관계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본인을 유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수성 교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수성 교수한테 왜 정치하냐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할까봐 망하는 게 두려워 정치한다고 하는데 수원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죠. 국민의힘한테 어려운 지역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그래. 내 해석은 이수정 교수가 국회의원 돼갖고 정치를 잘하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으로 수원에서 나오는 거는 뭐라는 겁니까? 사지라는 거예요, 사지. 이거는 어렵다는 거야. 차라리 뭘로 나오라는 거야? 민주당이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라는 거죠. 무소속으로. 이거는 지금 이수정, 너 왜 국민의힘에 갔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아니, 수원이 민주당 텃밭인데, 여기서 국민의힘 타이틀로 나왔을 때는 당선이 너무너무 어렵다. 차라리, 그러니까 민주당 나오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와라. 국민의힘보다는 무소속이 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수원의 훌륭한 인물을 잃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 지금. 이게 어디가 협박이야. 이게 어디가 협박이에요. TK 지역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탈당을 했어. 탈당을 하면 그분들이 민주당 가갖고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요,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민주당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탈당을 해갖고 정치를 할 때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무소속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정치적인 색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당에 가는 것보다 무소속으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이 유권자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말고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해라. 이렇게 권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정신 나간 년은 뭐랍니까? 협박 메시지래잖아. 협박 메시지. 협박 메시지. 야, 지금까지 이런 년이 방송 나와가지고 범죄를 분석하고 지가 전문가인 양 떠들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지금 이 정도의 망상에 빠져 있는, 이 정도로 정신이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병원 가갖고 치료받아야 돼. 심리 테스트 받아야 돼. 정상입니까? 유권자의 그냥 편지와 격려 혹은 몰라 비판적인 메시지도 있지. 이거를 마치 배현진을 테러한, 배현진을 공격한 그런 이 뭡니까? 이 상해범들의 이런 폭력 행동과 엮어가지고 나는 배현진이 남 같지 않아 하면서 나도 이거에 준하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런 피해의식, 이런 망상, 이거는 거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인간이 방송에 나와갖고 항상 전문가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말들,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 상태니까 배현진이 요번에 이렇게 비슷한 걸 갖고 여자니까 당한 거야.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아, 이 문제가 많아요. 환자들이. 환자야, 환자. 제가 봤을 때 이수정은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이요. 그 가족들은 이수정을 정치하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지금 좀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지금 대가리 속이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 아니, 위험해. 이런 인간이 정치해봐. 얼마나 위험해지겠어. 이런 인간이 법안을 만들어? 이게 정상적인 법안이 되겠습니까? 아, 무서워요, 무서워. 이 망상. 아, 열받아, 진짜. 근데 이제 이거와는 좀 구별해가지고 어차피 배현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윤석열이 배현진 의원이 당한 이 피습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근데 한호섭이가 병원 갔다가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뭐라고 하냐?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인 테러 하는 거는 그 정치인을 뽑은 그 국민들을 테러하는 거와 다름없다. 그 말이죠. 몰라, 이 편과 관련해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거 맞아. 그런데 그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다르죠. 정치인 새끼들이 밖에 나가갖고 갑질하면서 야, 내가 국민의 대표야!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미친 새끼. 네가 왜 국민의 대표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인 거는 그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하는 거. 국회에서 의정활동할 때, 그리고 국회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뭔가를 할 때, 그때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 때는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배현진 피습당한 게 정치인 배현진이 피습당한 거라면 아까 말했잖아. 정치인 테러. 그리고 국민의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배현진이 아니고 개인 배현진 혹은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윤석열이 이거를 뭐 나쁜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의 테러가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무슨 나쁜 의미로 한 말 아니니까 저는 그냥 얼마나 충분히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는 그 정치인을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테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정치인들을,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윤석열이가 국민의 대표로서 높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 이 새끼가 언제부터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새끼가 불과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강성희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지한테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님, 국정규제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 했다고. 경호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갔고 문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 이때 강성희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오히려 이때 강성희야말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갖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강성희가 그 당시에 위협적이었다. 그거 아니야. 이거 갖고 지금 윤석열이가 사과했습니까? 경호처장 경질했어요? 그런 거 없죠. 나는 정말 이 또라이 새끼들이라니까, 또라이 새끼들. 아, 이런 말 하지 말던가. 배현진은 국민의 대표고, 그러니까 배현진한테는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거, 이건 국민한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강성희는 경호처에서 이렇게 국민의 대표를 정말 개처럼 질질 끌어가지고 외쳐하던데 이거는 올바른 겁니까? 이러니까 나쁜 새끼들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치밀어 올라. 자, 이게 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런 피스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이수정의 망상, 그리고 윤석열의 그런 이중성,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